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작은 도서관,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건강은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조화롭게 유지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병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병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가 가족에게만 권하는 것이라는 책 속에 반드시 고쳐야 하는 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가족이 환자라면 이라는 전제하에 현직 의사가 각종 질병에 관한 생생한 속내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빈맥, 너무 느리거나 서맥 등 맥이 불규칙적인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사전에는 심장 박동 리듬 이상으로 심장에 흐르는 전기 자극이 비정상 경로로 흐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혀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같은 4사이클 엔진을 떠올려 봅니다. 4사이클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규칙적인 4가지 공정을 거쳐 피스톤을 동작시켜 바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의 4군데 공간이 있고 그 4군데 공간이 일정한 리듬으로 확장과 수축을 순차적으로 반복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거나 전신을 순환한 혈액을 받아들이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계통의 조직이 자극을 주는데 전기 자극이 비정상 경로를 통과하면 리듬이 무너져 부정맥이 됩니다. 부정맥에는 치명적인 것과 방치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심장 펌프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혈액이 비어 있거나 혈액을 내보내는 심실이 불규칙적으로 부들부들 떨려서 심실 세동, 혈액을 내보내지 못할 경우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의식을 잃기 때문에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 응급치료를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건진 후에는 심박조율기를 삽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맥이 천천히 뛰는 것은 서맥인데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의 빈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호흡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잠잘 때 발생하는 부정맥도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20억에서 30억 회 뛰는 심장이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검사 후 대부분은 항부정맥제를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맥 치료가 발전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궤양,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염산과 펩신 등이 포함된 강력한 소화액, 위액을 분비합니다. 위궤양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음식물뿐만 아니라 위 자체를 소화시킬 정도로 작용하여 위 점막과 아래에 있는 근육이 짓무르거나 움푹 파이는 병입니다. 12장 궤양과 더불어 소화성 궤양으로 불리고 있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병은 아닙니다. 평소 위벽이 녹지 않는 것은 방어인자와 공격인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표면의 점액은 방어인자, 염산과 펩신은 공격인자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져 방어력보다 공격력이 강해지면 위액은 위벽 조직까지 녹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위액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위 점막의 저항력이 저하되면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됩니다. 이처럼 위궤양의 발병을 공격인자와 방어인자 간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학설이 위궤양 천칭설입니다. 덧붙여 공격인자를 강하게 하는 요소에는 스트레스, 영양장애, 세균 감염, 체질, 성격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활동이 나빠지면 방어인자가 약해지는데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활동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이므로 위궤양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명치나 복부 통증,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트림, 구토, 토열, 혈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정도는 극심한 통증에서 가벼운 통증까지 사람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위궤양이 심하면 토열, 혈변, 천공, 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 H2 차단제나 PPI 등 뛰어난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어 약을 먹는 것만으로 대부분 치료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위궤양에 걸렸을 경우라면 너무 뻔한 방법이겠지만 저는 약을 먹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평온한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부족, 폭음과 폭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최근에 출근 중에 항상 화장실이 급해서 지하철역 화장실로 달려간다. 회의가 있으면 언제나 설사를 한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설사, 변비, 복부 이상을 반복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으로 20에서 3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와 장의 상관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가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 신호가 장에 전달되어 장 운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 신호가 너무 민감하게 전달되어 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뇌와 장의 상관관계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깊이 관련되어 있고 장내 세로토닌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도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는 음식 조절법, 향신료나 차가운 음료, 기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유제품이나 술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삼가하기, 운동 치료법, 적당한 운동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므로 체조나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추천, 약물 치료법이 있습니다. 녹내장, 실명 원인 1위는 당뇨 망막병증,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에 손상이 생기는 합병증이고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녹내장입니다. 혹시 녹내장에 걸렸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나 부모님이 요즘 잘 안 보여,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 시야가 좁아졌다 등 녹내장이라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면 빨리 안과에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녹내장은 안구 내부 압력, 안압이 높아져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매우 느리고 양쪽 눈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알아차리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구 속에는 방수라고 부르는 물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방수의 유입량이 많아지거나 배출량이 적어지면 안압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규모 조사에서 녹내장의 70%는 안압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정상 안압일지라도 안압을 좀 더 내리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만성 녹내장이 되면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시신경 손상은 회복할 수 없으며 치료의 목표는 안압 조절로 바뀝니다. 한편 급성 녹내장의 경우 우선 약물로 안압을 낮춘 다음 레이저로 홍채 밑동 근처에 구멍을 뚫거나 홍채 주변을 일부 절제해서 방수의 배수에 필요한 우회로를 확보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중장년이 대표적인 병으로 원시 안경을 쓰는 시점부터 발생 빈도가 높아지므로 40세를 지나면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은 정자를 보호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장기로 요도를 둘러싸듯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이 혹처럼 커져 요도를 압박해 배뇨를 어렵게 하고 잔뇨감이 심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중장년 남성의 대부분에게 혹이 확인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으로 인해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 비로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 변화가 생긴 것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성에게 일어나는 갱년기 장애처럼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병증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되면 경과 관찰, 약물 치료,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약이나 전립선 혹을 크게 만드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복용해도 즉각적인 효과는 그다지 없고 성욕 저하, 저혈압,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수술 치료를 할 때는 요도를 통해 방광경을 삽입해 전립선을 레이저로 절제합니다. 피부를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온도를 높여 치료하는 고온 치료법을 채택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변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초기 증상은 비슷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이 되면 성기능 불구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발기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립선을 전부 절제하지 않는 이상 성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병으로 요실금이 빈번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자궁에 종양이 생기는 병입니다. 하지만 양성이므로 목숨을 위협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치하면 10kg대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작아집니다. 근종은 한 개만 생기는 경우와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생리과다와 생리통이 있으며 그 밖에도 생리 이외의 부정출혈, 허리 통증, 잦은 소변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근종이 생긴 부위에 따라 제각각인데 젊은 사람은 임신하기 어렵게 되거나 유산되기 쉬우므로 출산을 희망하거나 예정인 사람은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 방문의 일반적인 진찰과 초음파 검사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근종이 생긴 부위와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법에는 폐경 상태로 만드는 약이나 필,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필은 여성 호르몬 양이 적기 때문에 근종이 커지지 않고 증상도 완화되지만 오랜 기간 복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술법에는 자궁은 그대로 두고 근종 부분만 잘라내는 근종 절제 수술이 있고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이나 아내에게 자궁 근종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딸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으로 인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 한 자궁 근종의 절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리 생리통이 심하더라도 생리열이 많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궁 근종으로 인해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이미 아이도 낳았고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궁 근종의 절제는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경이 되면 근종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진다고 조언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의사가 가족에게만 권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병으로 부정맥, 위궤양, 과민성 장증후군,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자궁 근종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병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병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질병 외에도 암을 비롯하여 우울증, 강박장애,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당뇨병 등도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고쳐야 할 병들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 모두 포함되며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소중하니 자신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